명상명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현명한 사람의 대처법.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명의 현명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했습니다. 특히 그가 화를 내지 않고도 늘 평온함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한 사람씩 그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한 명의 마을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평온함을 유지하는지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온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화가 쌓여 있었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대처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매번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현명한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화는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화를 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도 그 감정 중 하나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화를 느꼈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나중에 그 감정은 폭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를 느낄 때는 그 감정 자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날 때 나는 그 감정을 잠시 동안 인정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가 생기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을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화를 낸 이유를 알고 있나요? 화가 나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마을 사람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대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누군가 내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명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는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강식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타인의 행동이 우리 기대와 맞지 않으면 화가 나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기.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될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말하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풀릴 수는 있겠지만 그 후에 남는 건 후회와 더 큰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낸다면 내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현명한 사람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처리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배우기. 화가 난다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감정을 표현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화가 나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화가 나는 걸까?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는 공격적이지 않게 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할 때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라는 방식으로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 방식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가 나면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화는 나만의 감정이기 때문에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상대방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화를 풀 수 있는 방법 찾기. 화가 난 상태에서는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걷거나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종종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내 감정을 차분하게 풀어냅니다. 그는 마을 사람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대화를 시도하면 감정이 격해져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식힐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잠깐 혼자 있거나 마음을 가라앉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그 감정을 처리하려 합니다. 그는 고요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을 해소하고 차분해진 후에야 비로소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인내와 이해. 마지막으로 화를 내지 않으려면 인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 화를 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 나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나도 화를 내지 않게 되죠. 이처럼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도 평온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이해에서 나왔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가 보여준 방식은 단순히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억누르기보다는 화를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며 상황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마음의 훈련.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을 전달하며 화를 다스리는 것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의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점차 더 차분해지고 불필요한 분노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화를 다스리기 위한 훈련을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를 내는 빈도와 강도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전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르게 다루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을 화로 표출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은 일상에서 화를 다스리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아니면 차분히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나는 나의 내면에 더 깊이 연결되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 그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고요한 마음 상태가 화를 다루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자주 흥분하게 만들죠. 하지만 내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를 추천했습니다. 내가 화가 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를 내는 대신 상황을 차분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내가 고요해질 수 있는 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 화를 다스리는 비결이라고 말하며, 이 방법이 단지 화를 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화의 뿌리를 이해하기. 화는 종종 우리 내면의 깊은 불만이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화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그 화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의 뿌리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이 화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 감정을 단순히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얘가 누군가의 행동이 화가 났다면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로 인해 내가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그 화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화는 내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용서의 힘. 현명한 사람은 또한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이해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 용서를 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실수에 대해 화를 내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용서가 단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고 그 화는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하지만 내가 용서할 때 그 화는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넘어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의 균형을 맞추기. 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지나치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감정의 자각과 적절한 표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과도해지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종종 감정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죠. 그는 말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누구나 화를 느낄 수 있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이야기는 단지 화를 다루는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더 평화롭고 더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나누었던 교훈들은 단지 순간적인 감정 조절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일상의 습관. 우리는 일상에서 겪는 작은 스트레스나 갈등을 잘 다루지 않으면 그것들이 쌓여서 큰 화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은 감정들을 다루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 감정을 체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관리하는 일상의 습관을 강조하며 말했다. 나는 매일 아침 잠시 시간을 내어 그날 하루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어떤 일이 나를 자극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예기치 않게 화가 날 일이 생겨도 미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루 중에 잠깐씩 시간을 내어 감정 체크를 하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 감정을 잠시 멈추고 되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화가 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이면 점차 화를 다루는 능력이 길러지고 감정을 관리하는 힘도 커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감정을 다루는 훈련처럼 들렸습니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일상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여나가며 점차 자신도 모르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 표현의 타이밍. 화가 나는 순간 그것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잠시 기다렸다가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의 타이밍이 중요하죠. 현명한 사람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종종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날 때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을 가진 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 감정을 더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그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예시를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가령 내가 상사에게 불만이 있을 때 바로 불평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화를 내기보다는 내 불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때로는 잠시 자리를 피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는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신중하게 반응하기. 나는 화가 날 때 신중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한 후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얘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나도 먼저 한 템포 늦춰서 반응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잠시 뒤로 하고 내가 진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후 그 다음에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신중함은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더 차분하게 나와 대화를 나누게 되죠. 반면 내가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어버리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서 중요한 것은
화가 나는 순간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한 후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선택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지혜, 화는 단지 감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에 휘둘려 살지 않으려면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를 다루는 지혜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다루는 것이 단지 기술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삶의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화를 다룰 때 그것이 단순히 화라는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나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더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나면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결국 후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돌봄의 중요성, 내가 내 감정을 다루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치고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할 때 화를 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잘 쉬고 나면 더 이상 작은 일에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는 또한 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평소 같으면 화를 내지 않던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화를 다스리는 힘. 내 안에 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배운 교훈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는 화를 다루는 것이 단지 외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우리의 삶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